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떤 종목이 지금 더 기회 요인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일단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오늘도 좀 잡아드렸던 종목 실리콘투와 YIK에 대해서 기분 좋은 좀 매도가 나가 주었습니다. 오늘 사실상 뭐 지수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까다로운 증시긴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오르고 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우위가 짙은 장이 형성되는 자리면 항상 좀 대응 포인트를 좀 타이트하고 당일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어지러운 수급의 혼조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증시였을 텐데도 오늘 따라와 주셨던 분들 모두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해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출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상당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포인트가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젠슨왕 CEO 엔비디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 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기대값이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수주를 좀 따내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디램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객사를 좀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지금 기대치가 좀 강하게 잡히면서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이 재료가 정말 삼성전자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방향성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보면 자, 삼성전자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좀 약세폭이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는 별인가라고 봤을 때 어떠한 시선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 삼성과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지수 기여도 측면에서도 삼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 엔비디아의 GTC 2024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우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가 최근에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시장 기여치는 끽해봐야 5 내지 6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이런 젠슨왕 CEO가 한번 발언을 함으로써 26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지금 더 올린다라고 하면 뭐 한 27까지도 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큰죠. 시장의 25%의 지분을 지금 오늘 지수를 만들어주고 있는 기여치를 두고 있다라고 본다면 분명 적은 수급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포인트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와 지금 이번에 나왔던 요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GTC 202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오랜만에 모처럼 오프라인으로 정말 엔비디아가 주가 탄력을 크게 받을 때 꺼내놓은 정말 좀 올해 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뭐 엔비디아 역시도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에 모두 이런 뭐 HBM3E와 관련해서 샘플을 제공받은 이력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채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손이 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물론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HBM3E를 대량 양산을 함으로써 명확한 고객사를 밝혔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자가 엔비디아 역시도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고객사로 사실상 시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돌아와서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발언을 했던 거 주목해야 됩니다. 자, GTC 2024 둘째 날에 전 세계 미디어와 간담회를 갖고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나 정말 큰 화두죠. 결국에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 한 5할이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삼성 역시도 3할에서 4할 그 사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BM3 12단 적층에 대한 최초 개발 포인트를 삼성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냐라는 질문은 뭐 시장에 상당한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나오는 포인트가 일단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 이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대감에 그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3E의 샘플을 좀 공개하고 이거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엔비디아 퀄 승인 테스트죠. 퀄 테스트가 승인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으로 수주를 받고 양산하기 이전에 샘플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샘플 테스트를 두 번이나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SK하이닉스가 HBM3E를 이 샘플을 공급했던 게 몇 개월 되지 않았거든요. 뭐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 요 부분에 부각이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상 통과를 거의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여지가 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달리 HBM을 적층할 때 사용하는 그 공법 소재적인 측면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 비전도성 접착 필름인 NCF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물론 단가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저렴한 건 있는데 지금 AI 시장이 사실상 단가를 생각하는 시장은 아니죠. 그래서 좀 전력 효율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뭐 데이터 전송 수단의 매개를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사실상 NCF보다 몰디드 언더필 공법이 지금은 더 저전력적 효율 측면이라던가 데이터 전송 속도라던가 연산 처리 과정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평이 상당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삼성전자 역시도 몰디드 언더필에 대해서 좀 기술 도입을 HBM을 만들 때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 뭐 물론 삼성이 뭐 사실이 아니다, 뭐 맞다 이런 왈가왈부한 부분이 있었지만 분명 삼성 역시도 이 몰디드 언더필에 대한 기술이 NCF 기술보다 뛰어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 때 꺼내오는 이 MUF 기술의 소재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실상 좀 독점적인 관계로 받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MUF 기술을 좀 도입할 거다 이러면 일단은 그 MUF 소재를 생산하는 그 기업부터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하이닉스가 십수년간 HBM 하나만 파서 이 물색해낸 기업이고 그거에 대한 독점권을 얻어낸 건데 삼성전자가 물론 뭐 돈과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순간에 그걸 따낼 거라고 보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MUF를 완전히 버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또 그거는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MUF를 또 지금 막상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포인트죠. 결국 하이닉스를 인정해주는 꼴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NCF 기술로도 충분히 M7BM에 대한 이런 시장성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삼성이 12단 적층에 대한 HBM3E를 공개했을 때도 NCF 기술을 도입한 이제 HBM3E, HBM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 HBM3E가 5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B100 공개되고 H200 공개되고 나면 그 다음 세대, 6세대 제품도 분명 나오기 마련인데 그게 HBM4거든요. 근데 HBM4에서도 일단 HBM3E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부분인데 그 기술력의 차이, 삼성의 12단 적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를 찝었다라는 거는 물론 TSMC와 엔비디아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그간의 삼각편대성 그런 기질도 있겠지만 정치적 기질도 있겠지만 결국에 NUF에 대한 효율성, NCF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MUF에 대한 효율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HBM4에서도 이 삼성전자가 지금 쓰려는 공법이 NCF를 주장하면서 또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변수가 없다라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몰디드 언더필에 대한 기술을 탑재한 HBM4를 또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편을 다시 한번 들 수밖에 없을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6세대쯤 가서는 삼성의 이런 NCF 기술을 도입한 게 아무래도 가격적으로는 좀 저렴할 수가 있다라 보니까 뭐 몇 개 써서 몇 할 정도는 좀 비중을 써서 엔비디아 역시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단장에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좀 기대치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HBM의 좀 독점력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는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HBM의 파이는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아직은 미래의 얘기다. 물론 요즘 기술력이 당겨지면서 그 흐름이 좀 빨리빨리 당겨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당장에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HBM3E에 대해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간택을 받았다고 봐야 되고, MUF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후에 6세대 제품인 HBM4에 대해서도 하이닉스가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HBM에 대한 시장을 놓을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물론 뭐 그거는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런 주요 기술자들을 좀 이직시키면서 빼오면서라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MUF를 그래 인정한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측면으로 일본의 다른 소재 기업을 컨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 HBM을 능가할 만한 새로운 기술, 뭐 PIM이라던가 뭐 이런 연결재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기술력을 내세우면서 엔비디아를 어떻게든 고객사로 끌어내기 위한 재료성을 뱉어낼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돌고 돌았지만 물론 기술력이라던가 기대치라던가 기대심,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삼성은 엔비디아 고객사가 없었지만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결국에 엔비디아의 간택을 받으면서 현 AI 시장의 실질적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SK 하이닉스의 실질적 수주가 찍히는 실적의 개선 방향이냐,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이런 기대심에 근거한 방향성이냐로 놓고 봤을 때, 최근 시장이라고 본다면 분명 투심이 살아나는 자리에서는 삼성과 같은 기업들의 탄력성이 지금처럼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못하겠죠. 만약에 삐끗해서 이미 2번이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이력이 있는데 정말 이 한마디로 지금 삼성이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 5%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도세가 상당히 거칠 수 있습니다. 즉 안정성 측면에서 좀 다소 좀 불안전하게 잡히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5% 이상의 상당한 강세, 6% 보이고 있는데 올해 가장 강한 폭이긴 합니다. 올해 가장 강한 상승폭이기도 하고, 기대치도 크고 매물대도 한순간에 벗겨내는 모습 매우 좋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매수세 올라오는 거 주체가 어딘가요? 기관과 개인이죠. 개인. 개인과 기관 사이에 이런 신용 매수 흐름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삼성을 공격적으로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SK 하이닉스, 지금 반비례하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지금 외인과 기관이 좀 담아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개인만 팔고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거 아직 뭐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SK 하이닉스의 이런 반발성 추세를 좀 노릴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욱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뭐 OBV도 좀 깨졌고 거래대금이 이탈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짐에 있어서 거래대금이 출회되는 거는 지금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거. 네, 개인이 SK 하이닉스를 털고 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면서 매수세를 견인해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은 정말 냉정히 봤을 때 개인이 끌어올리는 시장은 아닙니다. 네, 결국 외인과 기관 손에 놀아놔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그림이라던가 이런 거는 확실히 뭐 OBV 매집 흔적이라든가 거래 강도라든가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뭐 부정 못할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 뭐 매물대 구간이라던가 추세적 강세 구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성이 하이닉스에 좀 많이 맺혀 있고 외인이 아직까지도 좀 담아가는, 사실 외인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요 근래 좀 많이 매도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매도세를 좀 걷어들이고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인이 매수세로 가담을 해주고 있다는 거는 분명 저는 큰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선을 두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업입니다. 기대심도 큰 기업이고요. 하지만 HBM만 단순 AI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표가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부정 못할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텔레그램 채널 무료로 진행드리면서 어려운 시장에서 성과 계속해서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체크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